안녕하세요. 미국주 실용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일 화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한국에서 미준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패밀리 분들께 설날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서 결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가요, 주식 투자의 결실로 꼭 이어졌으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장세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선보였는데 월요일 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기분을 내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2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시장에서요, 미국 증시가 정말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S&P 500이 1.89%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가 1.17%,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무려 3.41% 단 하루 만에 폭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 3% 이상 상승하면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개별 종목의 추세를 볼 텐데요. 굉장히 좀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주들이 힘을 낸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개별 종목은요, 일단은 파이버가 눈에 띕니다. 무려 17.52%. 그동안은 파이버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주식이었는데 뉴스도 좀 적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간만에 1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니오도 52주 최저가로 떨어진 이후에 갑자기 이제 17% 이상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니오 주식을 줍줍한 분들이 계시면 혹시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스타트가 오래간만에 14% 이상 급등을 했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14.52%, 로블록스가 13.29%, 스페이스, 버진 갤럭틱이죠. 13.02%, 오픈도어가 12.7%, 소파이가 12.4%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스킬즈가 11.3, 로비누드가 11.15,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가 11.13, 레모네이드가 11.02, 스퀘어가 10.79, 그 밖에도요 10% 이상 올라간 주식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시장 추세를 보여준 것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68%나 껑충 뛰어오르면서 지금 주가가 936까지 단숨에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드린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나 아니면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시장의 지수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하락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승장에 자꾸만 빠져나가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는 숨 쉴 틈을 주지 않죠. 그냥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상승 추세가 나타날 때 다시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러한 그 계산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그리고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틀의 주식시장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올라갔다 해서 또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리라는 법은 없죠. 또 급등했으면 급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 참여하면서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한 주 한 주 모아가느냐,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스닥이 지금 7% 이상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이제 들뜬 기분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조금은 그 흥분감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러한 기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차트 스트래티지스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차트 분석 전문 전략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고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좀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자, 이 전문가들은 지금 차트상 분석을 통해서 미국 증시의 그 향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멀티 위크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멀티 위크라는 것은 이제 몇 주 동안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좋은 주식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전문가는요. 아리 와일드라는 테크니컬 애널리스트입니다. 오픈하이머에서 일하고 있는 차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의 랠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져야 할 점은 뭐냐면 과연 이번에 나오는 랠리가 강력한 힘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잠깐 반짝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과연 롱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왈드라는 전문가에 따르면요. 지금 그 시장의 모습은 엘리엇 웨이브 시어리, 그러니까 엘리브 웨이브라는 그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론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엘리엇 웨이브에 그 따르면 어떠한 그 이론이냐면요. 시장이 움직이는데요. 이 웨이브를 따라서, 그러니까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물결은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엘리엇 웨이브 시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빅 셋오프가 이제 퍼스트 웨이브, 그러니까 웨이브가 3번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웨이브는 가장 강력하게 이제 막 팔리는 거죠. 그래서 매도가 막 일어나면서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좀 길지 않게 짧은 기간 동안 릴리프 랠리가 나온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반등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웨이브가 따라오는데 이 세 번째 웨이브에서 완전히 주식이 폭락하면서 이제 결국은 캐피출레이션까지 나오게 된다. 캐피출레이션은 뭐냐면 완전히 항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냥 나는 주식 이제 안 할래, 주식시장 떠날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주식을 던져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캐피출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엘리엇 웨이브 시어리를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어디에 와 있냐면 두 번째에 와 있다. 따라서 지금 릴리프 랠리, 잠깐 동안 올라가는 반등의 시점에 와 있다라고 굉장히 좀 우울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볼 텐데 스콧 레들러라는 사람은요, T3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Chief Strategic Officer입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첫 번째 주 그리고 두 번째 주 한 1, 2주 정도 2월 달에 좋은 모습을 주식시장이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랠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트 전문가에 따르면요, 아마도 이 상승세를 이용해서 이 반등세를 이용해서 팔아야 할 때다. 주식을 지금 계속해서 줍줍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팔아야 할 때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4,500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버솔드의 바운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지선을 찍고 나면 주식이 이제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반등은 어디까지나 택티컬 바운스다. 택티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짧은 그 단기간의 그 관점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전술을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 투자자들이 잠깐 사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반등하게 되면 다시 팔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는 랠리다. 이렇게 의견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에 따르면요, S&P 500의 차트가 지금 잠재적으로 봤을 때 헤드 앤 숄더의 그 포메이션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헤드 앤 숄더 포메이션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보이면서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반등했다가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 헤드 앤 숄더거든요. 이러한 포메이션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시장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장 추세가 실제로 실현화된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마다 줍줍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 차트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을 장기적인 그 상승장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하락장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조금 우울한 그 전망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전문가는 JP 모건에서 일하고 있는 콜라노빅이라는 전문가인데요. 자, 이분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베어 마켓에 들어와 있지만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 그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분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마켓 커렉션이 아니다. 커렉션 우리가 보통 조정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정은 보통 10% 정도의 하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조정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베어 마켓에 와 있다. 베어 마켓이라는 것은 보통 한 20% 정도의 하락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그 하락은 10%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2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시작한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베어 마켓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에 대한 그 공포감이 조금 너무 지나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을 JP 모건이 해주고 있다. 자, 이번에 장밋빛 미래를 선사해주고 있는 좋은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요,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전문가인데요. 자, 이분이 그 굉장히 좀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예전에 그 팬데믹 선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2020년 3월에 지금이 그 줍줍 기회다. 지금 매수 찬스니까 빨리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떨어진 주식들을 사라. 이렇게 권유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때 굉장히 좀 많은 명성을 얻었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리세션이 나올 확률이 없다. 리세션이라는 것은 경기 그 불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리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GDP가 무려 7% 가까이 성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리세션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리세션의 확률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스몰 캡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시크니컬 그 순환주를 줍줍해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시장의 지표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지표들이냐면 뭐 최근 들어서 하이 그 베타 스톡 그리고 로우 베타 스톡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얘기가 뭐냐면요,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 있고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은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2020년, 2021년에는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갔었죠. 그래서 주식 간의 퍼포먼스에 많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변동성이 작은 주식이 이게 따라가서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격차가 줄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현상이 뭐였냐면 스몰캡이 굉장히 많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비해서 아무래도 리세션이 오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중소형주를 줍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쪽을 보면요, S&P 500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그 2020년, 2021년에 상승한 게 다 지워져 버렸다. 왜냐하면 PE 레이시오가요, 지금 그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레벨과 비교했을 때도 한 0.5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높았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펀더멘탈이 지금보다 좀 지원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펀더멘탈 같은 경우 지금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높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그 커다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스몰캡입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냐면 지난 20년 전에 나왔던 밸류에이션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중소형주들은 지금 지나치게 많이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해라, 이런 조언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상반된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판단은 역시 여러분들과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지금 JP 모간의 콜라노빅이라는 유명한 전문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라 뭐 이러한 조언을 우리한테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다수인데 어떠한 중소형주가 좋은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팁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그 시킹 알파의 프리미엄 멤버라면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프리미엄 그 태위지에 가셔서 여기 쭉 내려오시면요. 탑 스몰캡 스톡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중소형주 중에서 굉장히 좀 레이팅이 좋은 이런 종목들만 취합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그 94개의 중소형주가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주식들이 위에 나와 있겠죠.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은 퀀트 레이팅입니다.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인 계산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이 지금 가장 좋아 보인다는 것을 수치로 표현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5점 만점에 뭐 4.99, 4.98 높은 점수를 받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SA Autos.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킹 알파에 기고를 하는 블로거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이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측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레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레이팅은 뭐냐면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매겨놓은 그런 레이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지수를 다 확인하시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가장 좀 좋은 중소형주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TGA라는 에너지 주식은요. 지금 굉장한 레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 인공지능의 점수는 4.89를 받고 있고요. 시킹알파에 기고를 하고 있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블로거 같은 경우 5.0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 시장의 전문가들 역시도 5점을 주고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 TGA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주식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보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요 밑에 하나 더 나와 있네요. 클리어필드 같은 경우도 4.83, 5.09 그리고 4.66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센트러스 에너지 코퍼레이션도 4.81, 5.00, 4.50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시킹 알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접근하기 어려운 스몰캡 스톡의 이름들을 확인해 보시고 관심이 가는 종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만 더 첨부를 해드리면요. 최근 들어서 제가 그 50% 할인을 그 미주온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시킹 알파 50% 할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메인 페이지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미주온 시킹 알파 할인 혜택이라는 링크가 걸려져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그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인 만큼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더 여러분들과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엔 골드만삭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커렉션, 이번 조정장이 바잉 오퍼튜니티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이 지금 그 커렉션에 들어왔다라고 나와 있죠. 테리토리라는 것은 이제 그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10% 정도 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폴리시를 갑자기 바꿨다. 그 얘기는 이제 연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에 그 커다란 회전을 가져왔다. 그 얘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지금 믿기로는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은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S&P 500의 조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좋은 주식 매수의 기회라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전문가는요. 골드만삭스에서 US 그 주식 스트래티지 헤드를 맡고 있는 데이빗 코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시장의 그 조정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주식의 매수 기회다. 만약에 이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조건이 달렸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나왔던 단어죠. 리세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후퇴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지금같이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리세션일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장에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 500이 이번 달 1월 달에 들어서만 7%가 빠졌고요. 지금 올타임 하이에서 가장 최고점에서는 10% 정도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죠. 1월 달에만 12% 그리고 올타임 하이에서는 15% 정도 테크주들은 하락을 하는 상태다. 따라서 굉장히 좀 조정이 확실하게 들어온 상태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10% 커렉션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는, 겁을 먹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빨리 원하는 주식을 매수해라,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역사적인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928년 이후에 S&P 500은요, 메디안이라는 것은 중간치를 얘기하는데요. 중간치를 살펴봤을 때 피크에서 트러프까지, 그러니까 피크는 가장 높은 거고 트러프는 가장 낮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가 보통 13%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연도에 192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100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세월에 62%니까 정말 그 반 이상의 기간 동안 항상 10% 이상 주식은 꾸준하게 조정장이 찾아왔었다. 따라서 조정장은 거의 매년 오는 거다. 3년이면 한 2년은 오고 한 1년만 오지 않는 것이 조정장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928년까지 가면 너무 먼 미래, 그 과거에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까운 그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70년 반 따로 띄어서 보면 70년 동안 지금 S&P 500이 10% 이상 떨어진 게 무려 33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10% 이상의 조정을 맞은 것이 미국 증시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오면요, 보통은 메디언이니까 중간치라 그랬죠. 중간치를 보면 보통 5개월 정도 이 조정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피크에서 트러프까지 18%,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보통 18% 정도 떨어지는 것이 평균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조정장은요, 3년이면 2년 정도는 오는, 그러니까 확률이 60%가 넘어가는 굉장히 좀 흔한 일이다. 그리고 10% 이상 빠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보통은 18% 정도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S&P 500에 그냥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상관하지 않고요, 그냥 적립식 매수를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15%의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커렉션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면 15%라는 건강한 수익을 12개월 동안 올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도망갈 때가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매수의 찬스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앞서 우리가 읽어본 기사 두 개에 따르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이러한 의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이 지금 매수 기회라면 어떠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련된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톡이 셋오프 하락장이 있는데요, 이 하락장이 거의 끝나간다는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떤 주식들이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하락장이 나타나기 전에 잘 나갔던 주식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투자기관은요, Trivariate Research라는 투자기관입니다. 자, 이들의 의견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왜 찾아왔냐면 투자자들이 연준이 발표한 내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나타났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이 갑자기 긴축으로 바뀌었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갑자기 셔더했다. 셔더라는 것은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거거든요. 그 페드의 의장인 제롬 퍼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해치지 않고도, 그리고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많은 그 우리가 기준금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08년 이후에 6번째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의 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S&P 500은 2008년 이후에 11번째로 좋지 않다. 근데
2008년하고 지금 2022년이니까 한 14년 차이밖에 나지 않잖아요. 근데 14년 중에 11번째로 나쁘다는 것은 좋은 쪽에 속한다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10% 정도 떨어지는 것은 거의 매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년 중에 6번째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추세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의견을 지금 트리베리아트가 그 분석을 하는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하락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 리만 브라더즈가 쓰러지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잖아요. 그때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코비드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을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드로우다운이 한 80% 이상 끝났다. 따라서 지금은 거의 바닥 근처에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주식 시장은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어닝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닝의 성장이 시장을 받치고 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잖아요. 트리베리아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주식을 지금 좋게 보냐면요, 원래 그러니까 셋오프가 나타났을 때, 셋오프가 80% 이상 진행됐을 때, 그때부터 한 3개월간의 그 실적을 봤을 때 가장 과거에 좋았던 실적을 보인 이러한 그 섹터를 일단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통요, 하락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부터 그 상승이 시작했을 때까지의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섹터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티리얼즈라고 합니다. 원자재죠.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가장 그 하락상에서 반등을 잘한 그런 섹터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5개의 주식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트리베리아트가 가장 좋게 보는 탑5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죠. 티커 네임은 ISRG고요. 두 번째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크라우드 그 보안 기업이죠. CRWD가 티커 네임이고요. 세 번째는 불칸 머티리얼즈 컴퍼니, 원자재 종목인 것 같습니다. VMC가 티커 네임이고요. 자, 네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어바이오메드고요. ABMD가 티커 네임. 자, 마지막으로요, 갈단트 헬스가 나옵니다. GH가 티커 네임. 이렇게 5가지의 종목이 지난 과거에 그 하락장에서 반등할 때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준 섹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줍줍을 하면 좋은 성적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볼 기사에는 성장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장 이렇게 이틀 동안 주가가 무려 40% 이상이나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로빈후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로빈후드 마켓, 티커 네임은 HOOD죠. 자, 이 주식의 주가가 14% 정도 지금 월요일날 올라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한 11%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요일날 주가가 9.94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려 4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는 이제 커다란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무려 245만 주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줍줍도 이런 줍줍이 없죠. 그래서 엄청난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RK 이노베이션 ETF, 우리가 줄여서 ARKK라고 부르는 이 ETF는 지금 195만 주나 로빈후드를 흡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ARK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ARKW 같은 경우는 지금 23만 519주를 매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ARK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줄여서 ARKF인데 이 ETF 역시도 26만 주가 넘는 로빈후드의 주식을 이번에 매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ARKK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면 9.3%나 월요일 날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 그 로빈후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로빈후드를 찍어서 그 어닝 실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로빈후드 페이지로 들어가서 중간에 어닝이 있죠. 어닝을 클릭하시면 마지막 분기의 어닝 보고서가 나옵니다. 1월 27일 날 어닝을 발표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자, EPS의 논갭 같은 경우는 원래 0.19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0.4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EPS 갭 같은 경우는 0.05가 지금 시장의 전망치였는데 0.49가 나왔습니다.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14.98밀리언이나 미스를 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실적이, 그러니까 어닝도 미스를 하고 그다음에 매출도 미스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달러 이하로 형성이 되다가 그랬던 주가가 지금 보시면 14.15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1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설 즐거운 마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따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